같이 주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양양자 선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충남 천안 출신이시죠? 유영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한국행정학회 정강호 학회장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준배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님 오고 계신데요. 박수 보내주실까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발제 맡아주십니다. 한경대학교 박종혁 교수님. 토론 이끌어주실 자장님이십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육동일 원장님. 토론 패널로 참여해 주십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네.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 연구원님. 한국대학교의 신유호 교수님. 경북대학교 이현출 교수님. 좋은 발표해 주시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개회사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임정민 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각계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임정빈입니다. 먼저 오늘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를 공동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장동혁 의원실 그리고 지방자치TV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각 정당에서 행정수도 세종 공약을 발표해 주실 의원님들께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하게 될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역정책이나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재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로 수도권 1급 집중이라는 오랜 과제를 해결하고 전국이 상생하는 균형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의 물리적 상징이자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정신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오랫동안 지방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회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서 국가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실천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고견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뒤흔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환영사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행사 함께 주최해 주신 당에서 여러 정책을 맡으셨고 충청권의 맹주하고 소개에 올리셨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님 모시고 환영사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사 하라고 세 장을 누가 써줬는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축사와 환영사는 2명을 넘지 못하도록, 그 축사와 환영사는 1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30초를 넘겨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문제는 세종이라는 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서울과 그리고 주말이면 내려가는 보령서천의 삶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할 때 이 수도권에 투입하는 1억이 지방에서 갖는 의미는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정도로 이제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그 중심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건 담론이나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여러 대선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제1당, 제2당에서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이상 이제 실천의 문제만 남아있고 그 실천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사라지는 빈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이 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그 길을 열어가는 하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오영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 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회장 오영철입니다. 오늘 그 뜻깊은 자리를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대도서관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본 행사를 함께 열어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정빈 회장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동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양영자 국회의원님, 유영은 국회의원님, 김서희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준천 국회의원님, 그리고 유영은 국회의원님, 그리고 세종시 이준배
당위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한영사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민호 특별자치시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역설 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박종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론의 방향을 이끌어주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의 미래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쌓이고 이어질 때 행정수도 최종 완성이라는 국민적 영혼은 반드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종시 사랑 시민연합회는 지금까지 100만 서명 운동을 온 우크라이나에서 전개하며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 나아가 국민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영수 선생님께서 당부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요. 5월에 화창하기도 하고 그리고 덥지도 서늘하지도 않은 좋은 날씨, 축복받은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환영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외 기민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또 세종사랑시민연합회, 또 장동혁 개의원실, 지방자치TV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우리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 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세종시민사랑연합회 오영철 회장님, 그리고 오늘 한국행정학회 정광호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많이 와주셨네요. 유영원 의원님 와주셨고, 또 김소희 의원님, 또 박춘권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시는 육동일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박종혁 교수님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향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좀 잠깐 도착이 안 되셨나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선대본부장님 영상으로 행정수도에 관한 비전을 발표해 주시고 있고요.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양대표권 대행님도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좀 늦어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종시에서는 지난 2월에 행정수도 및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지방시대위원회가 기로를 해서 학계와 전문가 여러분께서 참여를 해주신 가운데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데 너무나 늦었다.
20년 전에 발제된 이 프로젝트를 20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 청아람들 교수님 박수 한번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지는 못하고 있던 것이 바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 때마다 바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만 선거가 끝나면 수동력이 이뤄지는 그런 것이 행정수도의 현 주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세종시에서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계십니다만 오늘 우리 충청권의 유권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이번에 나오시는 당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해내실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저희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맞으시죠? 맞죠? 전화람 대표님 맞죠? 마침 예기치 않은 대선입니다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저희들은 그동안 각 당에 대한민국 100년 대계라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100년 대계 행정수도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100년 대계를 우리가 설계하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빼놓고 나갈 수는 없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20년 전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비수도권으로 우리 국가의 자원과 그리고 인력을 재배분하는 이 과제야말로 이제는 더 늦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때의 결론이었고 저 또한 그러한 많은 내용을 담아서 각 당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함께 언론계가 함께 모여서 행정수도 완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정말 뜻깊고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종시장으로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수도 개혁은 설사 제가 세종시에 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종시만의 공약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 공약이 아니다. 이것이 국가 공약이 될 때를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영어 유튜브에서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의 제목이 South Korea is over. 한국은 끝났다. is over 현재형이 아닙니다. over 끝났다. 이 늦었다.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0.72라는 저출산의 출생률을 가지고 한국은 더 이상 발전 동력도 미래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그 내용 속에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잃어가는 동력 문제, 수도권 문제, 지역 소멸 문제, 문화의 단절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을 그런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양 진영에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 망국적 현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문제, 우리 국회의원들 수도권에 많이 계십니다만 지방에 와서 한 해만 살아보십시오. 지역이 얼마나 피폐화되고 있고 그리고 공동화되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 활력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신다면 이 행정수도 문제, 지방분권 문제, 국가균형 발전 문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전국의 양극화 문제, 지역 소멸 문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야말로 말로만 문제라고 했지 해결책이 뾰족하게 나와지지 않은 정말 우리나라의 삼각파도에 휘말린 그런 형상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때
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역시 불균형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우스 코리아 월보라는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현재 0.72, 24년도 기준입니다. 0.72라고 되어 있지만 서울의 출생률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0.55입니다. 이런 서울에 자꾸 인구가 몰려들고 저는 일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에서 비롯해서 우리는 바로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만 세종으로 옮기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국권이 완성된다라는 것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원과 인력이 적절하게 균형 발전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으로 국가 권력의 균형 분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의 바로 수직적인 분권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리부팅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런 명제, 저는 바로 우리나라가 여기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더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커다란 분수령을 이루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크 코리아라는 말, 외국인들이 많이 칭찬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절정에 올랐으니 이제는 추락할 길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단어가 됐습니다. 점프를 해야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그리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헌하고 행정수도라고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당 대통령 후보들께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임기 내에 꼭 완성시키겠다는 그 정말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또 시대적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명제가 아니라 실행 방안을 찾아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공연물이 아니고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고 선거 때만 반짝이는 그러한 빌공약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심정이 오늘 모여고 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전 멈추었습니다. 20년 멈추어서 100년을 뒤집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실행적인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그 이외의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방 분권, 국가균형 발전, 그리하여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지역 승리, 그리하여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를 해주시고 또 토론해 주실 유수한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함께 입법 활동에서 힘을 보태주실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시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를 청해드릴 순서입니다. 축사에 우리 국민의힘 양양자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님을 먼저 이제 소개에 올리고 축사를 들어야 마땅한데 조금 이따 공약 시간이 발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중에 기약하도록 하고요.
김재석 의원님부터 축사를 소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축사할 줄 몰랐는데 이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재석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균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서울 도봉갑에서 나고 쭉 자라가지고 학교도 다 서울에서만 다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 뭐 다 도봉구에 사시니까 사실 지방에 갈 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야 뭐 부산도 처음 가보고 뭐 광주도 처음 가보고 하다 보니까 지방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서부터 저한테 좀 요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 지방 분권이나 이 균형 개발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 정책적으로 다루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이 지방 이 균형 발전 문제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건데 지방 분권 내지는 지역 균형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느냐, 예산을 덜 써서 그렇느냐, 이제 사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대한민국 교통 인프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서울로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종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하는데 세종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세종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하고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KTX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또 말하자면 부작용이 좀 생기기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역 균형, 지역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도록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100% 공감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서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이 지역 균형을 이야기할 때 서울을 좀 빼놓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서울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반면에 지역 균형에서 지방들이 지원해야 되는 걸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 균형, 지역 발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우리 책임자분들, 심의자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영원 의원님 모시고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세 쪽짜리 사실 축사를 준비해 왔는데 아까 장동혁 의원님께서 짧게 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한테 지키면 못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30초 내에 축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천안 출신이라는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1987년 12월에 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한겨울이어가지고 손도 까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훈련소가 바로 조치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조치원 계속 많이 놀러 다녔었고요. 아시다시피 천안과 세종시는 저는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천안시장님 말씀드리니까 천안이 작년에 인구가 수천 명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정말 극소수 지방도시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별 재주가 없는데 자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례대표로 의통위 소속이지만 세종 혁명수도 완성을 위해서 옆에서 이력이지만 열심히 진심으로 그리고 세종이 저희 고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호 의원님 모시고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서 임정빈 학회장님하고 장동혁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 안에 주요 키워드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 말씀하실 때 워낙 절절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심각하게 앉으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충남 출신 비서관이 진짜 몇 장 써줬습니다.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몇 장 써줬는데 거기에 키워드는 세종을 떠올릴 때 한국의 워싱턴 DC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에서 세종시를 떠올릴 때 한국의 워싱턴 DC는 세종시야라고 하면 저는 세종이 행정수도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양당에서 다 이렇게 공약을 내고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될 수 있게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님 축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권영걸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장동혁 의원님께서 축사 1분 입법을 하시겠죠.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3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앞서 거듭된 이야기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그래놓고 집권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세종시 인근 지역에 계속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공간적 전환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상당수의 중앙부처 공직자와 가족들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저마다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지금의 상황에 그대로 만족하고 안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마다 통일 독일 이전에 소독의 수도였던 본, 그리고 브라질리아, 그리고 호주의 캔버라, 이러한 도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워싱턴 DC를 대표적인 참조 대상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워싱턴 DC는 사실상 미국의 경제 수도인 뉴욕에 대비되는 미국의 국가 행정 수도임과 동시에 교육과 문화로 번창한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유수의 세계적인 대학이 그곳에 있고 또 콘서트홀 그리고 미술관 박물관이 즐비하게 어우러져 있는 품격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교육과 문화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워싱턴 DC를 모본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만은 안 되고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 행재정적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실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한 공약이 각 정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번 21대 대선 공약에도 반영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를 조성하던 당시부터 계획된 생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태 환경 도시입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나아가겠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된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도시, 교육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실 각 당의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분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귀한 정책 공약과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장동혁 의원님,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최민호 시장님, 그리고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 오영철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향후 세종시의 미래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연구에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박사입니다. 한국행정학회 정강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수도 이슈가 대한민국 민주화에 굉장히 큰 국가 어젠다로 이제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제 백지개혁을 75년 거의 한 50년 세월에 행정수도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고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공약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이 국가 공론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제 추진해야 될 굉장히 큰 국가 거대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나온 게 불행입니다. 이 선거 공약으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좋은 어젠다는 또 반대당에서 찬성을 하기 어려운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모처럼 여야가 이제 공동의 어떤 그런 인식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모처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또 대한민국 발전의 또 정부 운영 패러다임에 굉장히 큰 전환기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 최민호 시장님의 개인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이번 이 중대한 이 시점에서 이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계도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행정수도 이슈가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냉정하게 미래를 보고 거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안들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공론을 모으고 또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학자들도 또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저희도 어쨌든 조금 여러 가지 좀 학회로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한국행정학회도 지금 한 달 뒤부터 선거가 끝납니다. 곧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또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여러 가지 추진 전략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팔러시 영어로 하면 프라이오리티인데요. 이걸 잘 정해서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또 실패합니다. 실제 이 정책이 작동되지 않으면 공약을 하고 여야 정당에서 공감대를 모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면 행정수도는 뽑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어젠다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이행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속 국회라든지 세종시 또 다른 민간 학회와 협력해서
제 몸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중대한 국면에 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 오시고 또 시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어젠다를 국가적 공론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 정돈한 차원에서 먼저 기념사진 먼저 찍고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받으시는 분들 저희가 너무 오래 잡아놨습니다. 일단 기념사진 먼저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영상 투자를 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모여주세요. 모아주세요.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예. 정면에 봐주시고요. 네. 촬영하겠습니다.